제가 설 연휴 동안에 저희 조카를 만났는데 중3이 되는 저희 조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엄마, 저 초등 때 이거 좀 해놨으면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저 지금 중3 되니까 후회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저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설 연휴 지나고 와서 제가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에피소드는요, 실제로 저희 조카한테 들은 것들인데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잡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카들이나 친척들, 또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만나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대입 바뀐 건 어때요? 이제 뭘 공부해야 되나요? 뭐가 중요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답변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아직도, 제가 전달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구나 하는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하나씩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3 되는 조카가 세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초등 때 이런 것들 준비해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아쉽다 하는 것들, 국어, 영어, 수학 하나씩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카가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엄마, 저 독서 좀 많이 해놓을 걸 그랬어요. 독서, 초등의 독서 이야기 정말 식상하리만치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중3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가 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부족한 독서량이 지금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일단 양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읽어낼 힘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교과서의 지문들이나 국어 교과서를 봐도 제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도 약간 상식이 부족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읽을 때 속도가 안 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친구가 지금에 와서 그런 후회들이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초등 때 어머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독서를 초등 때 안 해놓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에 와닿게 느끼셔야지 독서를 시키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 조카를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초등 때 부모님이 이 책을 읽어라 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어느 정도 푸시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신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그냥 읽으면 읽고 안 읽으면 안 읽고 이렇게 초등을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학년에 맞는 어떤 글밥 있는 책, 그다음에 수준 높은 책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이제 되고 그다음에 학습량이 늘어나고 나니까 이제 고등 가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텍스트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량이 초등 때 부족하면은요, 중등, 고등 때는요, 속도가 안 나요. 읽기의 속도가 안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해가 잘 안 간다거나 또는 어휘를 모른다거나 한자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휘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본인이 여러 분야의 책을 읽지 않아서 조금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프하는 게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해결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것을 초등 때 독서가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정확하게 그거를 짚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영어는 어떤 고민이 있니? 그랬더니 영어는 초등 때요. 어휘를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어휘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됐어요. 왜? 외국어니까요. 제가 어휘를 모르면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완전 완벽하게 정확하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외국어는요, 정말 어휘를 모르면 해석도 뭣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휘를 전혀 모르는데 그 문법 규칙을 안들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휘가 부족하니까 문법을 아무리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도 독해에서 계속 번번이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국어와 영어가 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독해, 특히 영어에서 독해가 막히는 것은 어휘의 문제가 첫 번째 맞는데 두 번째는 너의 초등 때 독서량이 중등 때 영어 지문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 지문은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한 지문 한 지문 이렇게 문장으로는 해석이 잘 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맞아요. 어휘를 다 알려주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을 해도요. 답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가 전체적인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 문장을 다 합쳐놨을 때 이 글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독해를 해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국어의 독서량 문제와 2번 영어의 어휘량 문제가 결국 연관이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많은 초등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학이었습니다. 자, 수학은요,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작은 엄마 저는 수학 선행을 안 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중3이 되고 보니까 고등을 대비하려고 보니 주위를 보니 다른 아이들은 다 선행을 나가고 있었고 본인은 지금 현행을 따라가는 데만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제 선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해요. 중등, 고등이 되면.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또 그래, 네가 선행을 고민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네가 진행을 해왔던 중등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어디까지 공부를 했니? 그랬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기본 응용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학교 시험을, A를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디딤돌의 기본 응용 정도만 풀고, 최상위 S나 최상위를 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학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수학은 선행보다 심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국영수, 이 친구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는요, 독서량 초등 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이제 완전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미 중3이에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이제 많은 어머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미 중학교에 중등에 진입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막상 3월에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바빠요. 책 읽을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조카한테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거를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 때 당연히 초등 때 독서량을 늘려야 되는 거는 1번이지만 만약 너가 그걸 하지 못했고 중학교 1학년도 아니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네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문학 문제집, 국어 문제집 중에서 비문학만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굉장히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단계별로 뭐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 문제집들, 시중에 나와 있는 비문학 문제집들을 전부 다 사서 매일 하나씩 풀어보는데 하나씩 풀어볼 때마다 시간을 재고 그 시간이 줄어들면 10분 안쪽으로 한 지문을 푸는데 10분 안쪽으로
줄어들면 2개 지문, 3개 지문으로 늘려서 본인이 하루에 국어 공부를 30분 정도는 학원 숙제 말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독서량을 다 채우기는 어렵지만 독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틈틈이 해야 한다. 고등까지도 네 수준에 맞는, 고등 수준에 맞는, 중등 수준에 맞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을 좀 단기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비문학 문제집을 활용해라 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아주 꼼꼼하게 풀기를 권장을 했고, 그 지문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들 풀려보면은 지문에 굉장히 배경 지식들이 많아요. 역사도 있고, 뭐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의 비문학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을 좀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어휘 초등 때 많이 안 해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휘는 하루에 중3 정도의 수준이면은 하루에 50개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초등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누적으로 계속해서 중3 내내 수능 어휘까지를 누적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뒤에서, 뒷단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조금 힘들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부분이 부족하면은요, 아무래도 해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 공부를 미리 하고 뭐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실전에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어휘를 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초등 때는 사실 그렇게 누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놓고 다양한 어휘들을 학습을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적을 빼먹으면 앞에 딴 거가 채워지지가 않은 채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은 많이 드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초 단어부터, 너가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현재 학년의 단어부터 채워서 그걸 누적으로 계속 학습하기를 권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휘에 한 가지 뜻만 절대로 외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중3이면은 다양한 뜻, 품사별로 다양한 뜻들까지 좀 잘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학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휘 학습이 누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어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다음 3번째, 수학은요. 수학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요, 지금 네가 선행을 앞두고 있는데, 선행도 선행이지만 중학교 1, 2, 3학년 거에서 제대로 된 학습이, 심화학습, 그 다음에 개념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고등을 아무리 선행을 나간다고 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한 심화, 문제집 한 번도 안 풀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 거에서는 너가 시험 대비를 할 때 심화 문제 수준으로까지, 그러니까 9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10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탄탄하게 좀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이 조금 늦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국영수에 대해서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고민하는 지점들, 이 지점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민이 생긴 게 아닐 거예요. 사실 이게 초등 때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의 누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는 잘 따라가고 있고 학교 수업은 잘 따라가고 있고 학원에서도 아이가 잘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공이 부족한 느낌, 뭔지 아세요? 이 내공이 부족한 느낌 때문에 이 친구도 이 뭔가가 부족해 했던 것들이 중3 때 되니까 이거 때문이었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를 스스로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사실 중3 때 이렇게 깨달은 거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넌 지금 이걸 알았으니까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고등 때 가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사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초등 때 독서 하세요, 영어는 왜 이렇게 어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사실 수학도 선행, 심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 끝까지 갔을 때 초등 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으면 학생이 스스로 힘들어요. 어머님들이 얼만큼 체감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에서 기인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등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가이드를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본질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다 같은 얘기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네라고 그냥 넘겨버리신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조카가 이제 학원 얘기도 저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학원이랑 숙제 이야기도 많이 해줬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초등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공을 잘 쌓는다라는 기분으로 초등 때 이런 것들을 잘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지금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내공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설 명절 여러분 힘드셨지만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요. 네, 3월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니쌤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